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 같은 태세입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교전이 있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전 세계 주가가 크게 출렁였습니다. 종합주가지수 뚝 떨어지는 거 여러분들도 보셨나요? 네, 정말 침공을 할지, 그럼 영향은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뉴스 체크해 볼게요. 러시아군의 배치 상황 보겠습니다. 러시아는요,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10만의 병력을 배치해 놓고 있다라고 이 서방 국가들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와 또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이 벨라루스에 3만의 병력을 추가로 또 배치를 해서 이 벨라루스와 군사 합동훈련, 합동 군사훈련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정작 러시아군은 병력 일부 이미 철수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 수주간 천천히 병력을 다 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들리면서 전 세계 주가는 또 환호를 했었는데요. 2월 20일에 벨라루스와의 이 군사 합동 훈련이 종료가 되고 이때 그 군대는 철수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3, 4주에 걸쳐서 이 10만의 병력, 그 서부에 배치한 10만의 병력도 서서히 철수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방에서는 오히려 7천의 병력이 추가로 배치됐다.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교전 소식이 들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했는데요. 이 러시아 매체가 먼저 이 교전 소식을 전해줬는데 우크라이나군이 친러 반군 세력에 공격했다. 이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이 친러 반군 세력은 우크라이나 동부에 주둔을 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하고 뭐 휴전 상태에 있는데 여기에 우크라이나군이 공격했다라는 얘기고요. 우크라이나는 즉각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친러 반군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고 자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자작극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공격의 빌미로 삼기 위해서 러시아의 자작극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탐내는지 정서적인 측면 그리고 전략적인 측면 좀 생각해 볼게요. 러시아는요, 우크라이나를 같은 뿌리로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오늘 뭐 역사 시간은 아니니까요. 정말 오랜 기간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하고요. 그리고 그 두 나라의 국민들이 상당히 섞여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이 4,500만 정도 되는데 여기에 800만이 러시아 사람이라고 하고요. 러시아에도 우크라이나 국민들 상당수가 거주하고 있고요. 실제로 현재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활동하던 코미디언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 정치 드라마로 굉장히 인기를 얻으면서 결국 우크라이나의 대통령까지 당선이 되는데요. 이 사실 참 재밌죠? 이 사실만 봐도 이 두 나라가 상당히 섞여 있구나, 그 사람들이 섞여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런데 이 같은 뿌리라고 인식하는 거는 러시아 생각이고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하고 싶어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나토에 가입이 돼 있어야 서방 세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러시아의 전략적인 그 의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옛 소련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어 하는 뭐 이런 측면이 있는데요.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제 러시아는 국제 무대에서 사라진 지 오래죠. 예전에 소련 시절에 현재의 중국 같은 역할을 소련이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잊혀진 지 오래됩니다. 크림반도를 2014년에 러시아가 무력으로 회복합니다. 이때 소련 붕괴 이후로 최초의 영토 회복이고 옛 소련의 영광의 회복이다. 이런 평가가 참 많았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가 참 땅이 비옥하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농사가 참 잘 되고 그래서 식량 자원이 아주 풍부한데 러시아 땅은 다 춥고 척박하잖아요. 그래서 농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그 밑에 크림반도 모두가 곡창지대로서 이 정말 드문 곡창지대로서 옛날부터 러시아가 참 탐냈던 그런 땅이고 게다가 철광석은 보유량 세계 1위고요. 석탄이 세계 6위의 보유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또 자원
부국인데요. 결국 우크라이나 침공은 자원 싸움이다. 이런 평가도 있는 거죠. 또 전략적 요충지로서도 의미가 있는데요. 러시아는 유럽의 상당수의 천연가스를 팔고 있습니다. 이 천연가스의 80%, 유럽에 판매하는 천연가스의 80%가 이 우크라이나를 지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가 서방 세계에 넘어가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 서방 세계에 대한, 유럽에 대한 자원 영향력이 그만큼 축소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면 서방 세계와 러시아 사이의 국경을 바로 맞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완충지대가 되어주었으면 하는 것이 또 러시아의 바람이죠.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그때 서방 세계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금 그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과 나토의 반응은요, 전쟁보다는 경제 제재가 될 것 같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이거는 3차 세계대전이다.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말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정말 큰 우려가 있고, 그래서 쉽게 전쟁은 벌이지 못할 거다. 이런 그 생각이 들고요. 2014년에 러시아가 무력으로 그 크림 반도를 합병했을 때, 이때도 서방은 경제 제재를 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이번에도 경제 제재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러시아를 경제 제재를 했을 때 그럼 영향이 어떨 것이냐? 러시아는 세계 3대 산유국이자 유럽 소비 천연가스의 40%나 공급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러시아를 봉쇄를 한다, 경제 제재를 위해서 봉쇄를 한다고 하면 원유 가격 급등하겠죠. 거기에다가 이 원유를 활용해서 가공하는 중간재들이 있을 겁니다. 이 중간재들이 제대로 가공이 안 돼요. 원유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공급망까지 붕괴되면서 원유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물가가 상당히 오를 텐데, 공급망까지 붕괴되면서 더더욱 물가가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면서 미국의 중앙은행 FED도 이 금리 인상을 하겠다, 심지어 양적 긴축까지 하겠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그 물가 폭등은 더더욱 가중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이 우크라이나를 합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고유가의 영향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잠깐 생각해 보면, 최근 21년 12월과 22년 1월 두 달 동안 우리나라가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두 달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정말 드문 경우인데요. 이게 바로 고유가의 영향이고요. 고유가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더해지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는 더더욱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일이 전개될 것인가, 그런 생각 한번 해볼게요. 일단 러시아가 철군할 가능성입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일버리고서 그냥 슬그머니 빼는 경우 생각하기 힘들죠. 상당히 가능성이 낮겠지만 우리 투자가들에게는 가장 해피한 그런 경우일 겁니다. 일단 이런 경우가 가능할 것인가는 2월 20일에 벨라루스하고의 합동 군사 훈련이 종료된다고 했죠. 그때 정말 이 3만의 병력이 벨라루스로부터 철군하는가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3, 4수에 걸쳐서 접경 지역에 있는 10만의 병력도 철수한다고 했어요. 최대 사주인데, 최대 사주면 3월 17일입니다. 그때까지 정말 병력이 다 철수하는지 그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인데요. 사태가 아주 장기화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가능성이 사실은 제일 높아 보이고 가장 짜증나는 경우죠. 미국과 러시아는 서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영토 인정해 라는 거고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시키지 마, 이겁니다. 어느 경우든 어느 쪽으로 기울든 간에 양쪽의 자존심이 크게 훼손돼요. 그래서 이렇게 극적 타결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절충안이다라고 한다면 러시아도 충분히 국경 지역에서 철군합니다. 상당 거리로 철군을 하고,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도 상당 기간 연기하는 선에서 절충이 될 것 같고요. 나토 정상회담까지
6월에 나토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때까지는 이런 긴장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자, 실제로 침공하는 경우입니다. 이걸 실제로 침공했을 때 러시아가 경제 제재 그까짓 거 감수하지 뭐, 경제 제재는 언젠가는 끝나겠지만 영토는 영원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침공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경제 제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 앞서서 설명을 해드렸죠.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더해지면 인플레이션이 어쩌면 디플레이션의 우려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이란 경기는 침체하면서 물가는 상승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디플레이션까지 우려되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경제 제재가 쉽지 않음을 러시아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실제로 침공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사태 장기화일 것 같고요. 어느 경우든 간에 참 투자 앞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오르고 또 금리뿐만 아니라 양적 긴축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까지, 앞으로 투자의 길 정말 험난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할게요.